이낙연 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네. 총리 되시고 이제 몇 달 있으면 만 2년 딱 채우네요. 5월 말이었으니까요. 그죠? 네. 흔히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다라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네, 옛날에 흔히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안 맞고요. 위아래 따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저 기분으로는 1인 지하는 틀림없고요. 만인 지하도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지하는 틀림없는 건 확실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헌법 구조와 권력 구조의 형태상 총리라는 자리가 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큰 실세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낙연 총리는 본인 스스로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실세까지는 아니지만 할 일은 참 많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예, 참 마음 쓰고 우리 장관님들이 보면 꼭 시어머니 같은 네.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부처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부처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 죄다 총리실로 오거든요. 그렇죠. 네. 골치 아프시겠어요 정말. 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 간간히 기사 나는 거 보면 이낙연 총리가 장관 뭐 군기 잡았다, 뭐 보고 다시 하라고 했다, 그 정도 누구 혼쭐을 냈다, 뭐 이런 기사를 자꾸 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회의가 있다 할 땐 사전 보고는 대체로 차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좀 부실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는 사전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정식 회의 때는 장관님들이 참석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간혹 이제 제가 여쭤보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것은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이 대목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기에 좋은 대목 같다라든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관님들끼리 그 밤에 번개로 만나서 막걸리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겠죠. 있는데 제가 늘 참석하는 멤버가 아닌데 어느 날 절대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늦게 갔더니 장관님들이 약간씩 술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장관님들의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장관이신데 이분이 아마도 그 말씀을 하시기로 그 청탁을 받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요? 총리님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니 그 묻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질문 하나씩만 하세요. 또 이렇게 금방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했나 반성했습니다. 대통령과는 주례 회동이 있으시죠? 네, 월요일 점심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점심 그럼 같이 같이 했습니다. 하셨나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주례 회동이 끝나면 총리실에서 보도 자료도 매주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예, 보도 자료는 아마도 저도 기자를 21년 했으니까 아는데요. 쓸 게 없을 겁니다. 맹탕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꼭 모든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기분으로 알기도 하고 또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그대로 옮겨 쓰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걸 다 쓰면 그냥 톱 기사가 몇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늘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오늘은 보도 자료가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관하게 합니다. 그때의 현안이 그러니까 오늘 어떤 현안 다루셨어요?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도 있었고요. 그 음란물 올리는 웹하든가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 한 N7가지 있었습니다. 주로 정책 이슈만 갖고 얘기하시는 정책이 있고요. 뭐 주로 정책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쟁점이 뭐가 될 것 같다라든가. 정치적인 쟁점 얘기는 안 하세요? 예컨대 뭐 손혜원 의원 공방, 뭐 서영교 의원 공방 이런 얘기는?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대통령과 총리는 정치적 얘기는 좀 덜 하시는군요. 네, 어쩌다 이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대통령께서 따로 5분만
좀 얘기 좀 합시다라든가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드물지만 네.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 해서 따로 옆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오찬 회동에는 배석자들이 있나 보죠? 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부속실장이라 합니까? 네, 상황실장, 예. 정부에서는 저하고 국무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따로 두 분이 옆방에서. 예. 예를 들면 개각이라든가. 그렇죠. 네. 개각 설 전에 됩니까 안 됩니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개각의 과정은 어느 쪽을 바꿔야 되겠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번의 경우는 뭐 잘못해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것이 시작이지만 끝나는 것은 새로 모실 분의 검증까지가 끝나야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요. 예. 그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검증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합격하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또 다른 분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한사코 고사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 작업이 언제 끝날 거다라는 걸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 개 부처 정도가 지금 바뀝니까 이번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요. 10개는 안 넘을 겁니다. 4-5개는 넘을 것 같고요. 5, 6에서 10 사이. 이건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요? 예. 7, 8개는 되겠군요.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원래 총리에게 강요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추천하셨나요? 이제 이런 게 있죠. 검증의 기능이 총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팀이나 민정팀에서 검증을 하고 단수 또는 복수안을 가지고 제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청 절차까지는 아니고요. 한 4-5명씩 또는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후보자 명단에는 총리께서 대충 알죠. 그러니까 천거한 분들도 거기 많이 포함이 돼 있나요? 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요. 그 인사 자료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첫 내각 때는 제가 몇 분 천거했었는데 검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요? 예, 천거기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지난 세월 뭐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이건 제일 잘했다 싶은 게 있으면 또 이건 제일 어려웠다 싶은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제일 잘했다까지는 뭐하지만요. 제일 긴장했던 것은 평창올림픽 때였습니다. 개막식을 제대로 할까? 또 너무 추우면 어떡할까?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과 관계된 것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 맞아요. 이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게 나면 선수들한테 어떤 인상을 줄까? 굉장히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둘 다 성공한 편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 메르스 사태 때 다행히 선방해서 그러네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아쉽다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있죠. 역시 일자리 문제, 경제 일자리, 그다음에 분배의 악화. 이건 참 뼈아픈 일이죠. 그것이 무슨 경제부총리의 일이냐 누구의 일이냐를 떠나서 저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업무 내용 중에 이게 뭐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와 경제 이런 분야 또 뭐 이 사회 노동 이런 분야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제일 많습니까? 경제가 건수로는 많지만요. 경제부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냥 직접 이렇게 뭐 결정이나 부담이 오는 건 아니고요. 역시 사회 분야가 제일 많죠. 사회 분야. 제가 직접 이렇게 챙겨야 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팀처럼 움직이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사회부처는 전부 다 분야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가
모든 분야를 다 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름만 부총리지 사실은 조금 팀 플레이가 어려운. 예, 그런 네. 게 있죠. 분야가 다르기 네, 때문에요. 네. 또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관님들이 조금 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사회부총리는 꼭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네. 네, 그리고 사회부처의 경우에는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들 싸운다면서요, 부처 간에. 싸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총리실이 조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집권 3년 차 징크스란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지지율도 작년 그 말 연말 돼가면서 뚝뚝 좀 떨어져 가고 그 핵심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개혁의 딜레마라는 게 숙명적으로 있죠. 개혁을 하다 보면 원래 개혁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바꾸려고 그러냐. 예. 또 원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은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 양쪽이 모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지만 본질적인 것은 역시 국민들이 삶에서 고통을 느끼신다. 네. 네,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역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뭐 비위, 뭐 김태우, 신재민, 네. 뭐 인사자료 분실, 뭐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만났네 안 만났네. 청와대발 조금 약간 그 권력의 오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 연달아 터진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그 문제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청와대를 포함해서 또 기획재정부 등등이 설명을 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미 수사 단계에 있거나 또는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일들 자체가 저희들이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경종이라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허술함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약간 좀 오만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길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딱 그 대목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좀 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로 개혁의 딜레마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또 민생 경제와 연결돼 보면은 경제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말 연초를 지내면서 나오는 또 많은 지적은 어찌 보면 좀 이 더 많은 개혁 그리고 친서민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연말 연초를 보내며 친대기업 친재벌식으로 다시 재벌의 품 안에 갇혀버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까지 나오는 건 듣고 계시잖아요. 네,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이낙연 총리도 예. 또 삼성 가서 이재용 부회장 또 만나시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지극히 일부이지요. 대기업 총수로서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처음 뵌 거죠. 그 이전에는 수십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만났고요.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을 만났죠. 수십 명이 넘을 겁니다. 네, 전통시장 간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마침 그때 5G 상용화가 3월부터인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가장 주종이었습니다마는 가격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조금 퇴조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걱정도 나누고 격려도 해드릴 겸해서 갔는데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네, 그것을 무슨 대기업에 기울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은 중심 잡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청와대 비서실장 새로 임명한 자리 뭐 신임 비서실장한테 비서실장도 경제인 만나라 뭐 하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는 없던 일이 갑자기 막 집중되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전임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에게도
경제인들 당당하게 만나라 그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노동계와의 대화는요? 대통령께서 비공개로 이미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또 경사노위라 합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제대로 된 활동을 늘 독려하고 계시죠. 네. 네, 오히려 너무 또 노동계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과거에는 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 후에는 그런 불만도 없어졌어요. 그 정도는 아닐 테고요. 그 네. 비정규직 백인 좀 만나달라는 건 만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총리께서라도 좀 만나시면 어떠실까요? 아니 저는 뭐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만나겠고 대화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그분들의 요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고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네. 근데 참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맨 처음 인천공항공사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했지만 거기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과제예요. 어렵습니다.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 기대만큼 안 되고 있다는 뜻일 테고요. 이번에 그 화력발전소 문제도 쉬운 분야가 있고 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운반 같은 그런 분야는 파견이나 용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직고용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지금은 그런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이제 공공과 민간 회사가 경쟁 체제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 부문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직고용을 한다든가 자회사로 해버리면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도산이라든가 대량의 실업 사태가 난다든가. 그래도 그걸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여러 분야의 세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큰 틀로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해 내렸으면 집권 초반부에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세, 더 과감한 복지 지출 확대, 더 강력한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을 사회적 의제화 시켰어야 한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때 뭐 탄핵 연대라고 할 만한 그런 타 정당들과의 이 개혁 입법 연대와 같은 협치를 이루어서 그걸 했었어야 한다. 그 절호의 기회를 이미 놓쳤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더 이상은 남은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목소리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선 그런 걱정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포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았고요. 지금 노사정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입법 과제로 올렸던 것들이 하나씩 지금 입법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초기에 탄핵 연대 같은 걸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우리 정치가 그만큼 온순한 곳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마저도 순탄하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찬은 몇 번 하셨는데 그 다음 별로 진도가 안 나갔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또 어떤 분은 빠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총리께서는 그런 무슨 이 정당과 정당 사이의 협치 이걸 직접 뭐 목소리 내시기는 어렵죠, 위치상. 어려울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 정당 지도부나 많은 의원님들 제가 참 자주 만납니다. 야당 지도부들도요? 청와대 총리 공관에서 막걸리 많이 마시죠. 그 막걸리만 마시고 별로 협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그때는 좋은데. 그렇죠. 자, 우리 이낙연 총리 워낙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으면 글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었긴 했는데 실제와 다릅니다. 제가 그 얘기 만든 사람이 저예요. 아세요? 그런가요? 네. 예. 근데 뭐 그래서인지 예.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예. 뭐 이낙연 총리 사이다, 이낙연 총리 레전드 이런 식의 영상으로 많이 떠돌아다닌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 그동안에 국회의 그 질문 답변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가 보죠. 네. 저희가 봐도 싸우거나 네. 또는 그냥 답답한 그 질의응답이 계속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좀 달라졌다 하는 신선감 같은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유튜브에 소개된 것만큼 매번 그렇게 의원님들을 제가 업어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 경제나 민생 분야는 제가 정말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사과도 드리고 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업어치기라고 표현하시네요. 그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낙연 총리님 너무 반가워요. 이보다 혀가 강하고 강풍보다 따스한 햇살이 옷을 벗긴다. 이에 생각나는 분이 꼭 이낙연 총리님입니다. 이 3000번이라는 번호를 쓰시는 분이 이 메시지는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예. 제 흉을 몰라서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흉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대선 그 조사에서 항상 1등 나오시면 우선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맨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왜 그러지? 뭐지? 그랬는데요. 이제 자꾸 이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뭐 너무 그것에 이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으시죠? 뭐 일부러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반대로 제가 국민들한테 마구 야단 맞고 그러면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정부한테 큰 짐이 될 텐데요. 네. 문재인 정부한테 짐이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면은 대통령 선거 나가시겠죠? 아이고 사실은 총리도 굉장히 벅찹니다. 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어쩌다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를 하겠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네. 도전 의지가 없으시다? 네, 지금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이죠. 네. 총리께서는 이번 개각의 대상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총리가 총리를 제청하나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뭐 역대 정권도 보면 총리의 재임 기간 수명도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대통령하고 같이 취임해서 마지막까지 한 총리가 같이 가는 것도 보고 싶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시나 싶어서요. 아이고, 그 국민들도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 자신도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총리와 함께 일하실 때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네. 6061번께서 정부가 출범 당시에 초심을 잃고 독불 장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심을 더 살펴주십시오. 답해보시죠. 옳은 말씀이세요. 정부 여당 포함해서요. 국민 앞에 훨씬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부터 더 낮아져야겠다. 늘 그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을 이렇게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대응할까에 이 느낌을 받게 되시는 데가 주로 청와대죠? 뭐 정부 여당이라 그러면 청와대, 내각, 더불어민주당
세 개를 합친 거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주로 청와대까지는 아니고요. 청와대도 때로는 있다. 때로 있고 당도 좀 대처가 좀 그렇고. 네, 그때도 의문스러울 때가 있죠. 네, 그때는 저 나라에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당정청 간에 좀 이렇게 상시적인 협의 기구가 있나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인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 공간에서 3+3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3+3이라면? 333인데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국회 당에서는 총리,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당에서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네. 네, 9명이. 9명이. 네, 매주 일요일 저녁에. 매주 일요일 저녁. 네네. 어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정식 그 당정청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는 네. 안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거의 매주 네. 그렇게 회동을 하신다. 네. 네. 8845번께서는 총리님 이번 기회에 개혁의 밑거름 디딤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공기업개혁이 우선되도록 강력한 설득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역시 한마디 답변해 주시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경제의 틀 안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실감을 덜 하실지 모르지만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94%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다. 네. 네. 이른바 갑질이 좀 숨어들었는지 줄어들었는지 하여튼 좀 덜해지고 있다는 건 많이 업계에서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절이 이제 10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9월 평양에서 이번에 100주년 3.1절은 남북이 공동으로 하자라고 발표가 돼 있는데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총리께서 그 3.1절 100주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3.1절 100주년에 남북이 뭐 하게 되나요? 지금 기초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뭐 거의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에 긴 과정이 필요치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남북 간에 그런 논의를 추가로 하는 기회가 금방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뭔가 아무튼 공동 행사는 있는 거군요. 네. 네. 일각에서 아예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3.1절에 맞춰 서울에 오면 네. 이게 모양도 훨씬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검토되고 있나요? 뭐 검토는 안 되고 있고요. 뭐 국민들의 뭐 상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말씀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꼭 좀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다짐의 말씀까지 부탁합니다. 예. 해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부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상당한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앞에 더 겸허하게 같이 공감하면서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는데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곧 설이 되는데요. 설에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 잘 되시고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여기저기 화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좀 걱정이 더 되시겠어요. 예. 그 재작년 겨울보다는 작년에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뭐 그렇다면서요. 네네. 산업재도 많이 줄고 타워 크레인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교통사고도 한 10%가량 줄었고요. 네, 그런데 또 줄지 않은 분야도 있고 그래서요. 네. 안전한 대한민국. 네. 정말 기초죠. 기본이죠. 예. 꼭 그 약속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